안녕하세요. 미국 항노화 전문의 골정결제 임용입니다. 오늘은 주위에서 먹을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 기사가 난 게 30분에 2리터의 물을 먹고 물 중독으로 사망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저는 항상 물을 한 2리터 정도 드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헌에 따르면 우리 몸무게의 30% 정도를 좀 먹으면 좋다 그래요. 70kg의 사람이다 그러면 곱하기 3, 2.1리터 정도. 물론 여름이냐 겨울이냐 그다음 활동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2리터 정도 가까이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은 너무 많이 먹어도 그 다음에 너무 적게 먹어도 안 좋지만 내 몸에 필요한 정도를 계속 채워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급속하게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에서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네랄이 있죠. 그러면 수용성 영양제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이 먹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오히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와 C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었을 때 이게 확산 형태로 계속 이제 세포 아래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어가지고 혈중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이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혈중 농도보다 뇌나 다른 조직의 농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혈중 농도를 높여놓지 않으면 이런 조직으로 흘러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으로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두 번 먹고, 이게 이제 반감기거든요. 먹었을 때 얼마만큼은 쭉 올라가느냐. 근데 이 반감기라는 측면에서 조금 올라왔다 떨어지기 전에 IVNT, 즉 경맥으로 영양분을 주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30분 안에 쭉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그냥 먹는 걸로 먹게 되면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경우에 수용성은 분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12g에서 한 18g 정도 먹어요. 이유는 녹내장도 있고 그리고 전신관절 이완증도 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피곤해지면은 좀 부신 피로 기능이나 이제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때 비타민 C를 충분한 양을 먹게 되면 바로 이제 피로도가 개선이 됩니다. 혹은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장이 안 좋다 이럴 때도 비타민 C를 많이 먹기도 합니다. 비타민 C를 많은 양을 먹어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농도가 높게 균일하게 유지가 돼요. 이걸 우리가 양리학에서 말하는 약동학이나 이런 걸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B도 일정량을 먹어주게 되면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돼가지고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영양이죠. 즉 비타민 D나 혹은 비타민 A 혹은 E, K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혹은 미네랄도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D나 다른 것들은 먹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해요? 꼭 피검사 한번 하시라고. 왜? 마른 사람도 있고요, 뚱뚱한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체형의 사람들은 비타민 D를 하루에 15,000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과용량으로 넘어갈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몸무게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면 몸무게가 저처럼 많은 사람과 그리고 몸무게가 작은 사람과 똑같은 양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무게가 적은 사람이 훨씬 더 방출량이 적겠죠. 이런 경우에 특히 마른 사람일수록 좀 더 우리가 피검사나 이런 걸 해줘야 되고 용량 같은 걸 조절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은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라 그 잎사귀 자체가 경사져서 들어오잖아요. 북위 37도라는 의미가 그거죠.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좀 햇빛을 많이 받고 특히 여름에 비타민 D를 좀 용량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가면역 질환이나 혹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요구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은 양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와 다르게 비타민 K나 E나 그 다음에 이런 것과 다르게 좀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안 먹어야 되는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칼슘과 그 다음에 구리와 철분이에요. 철분 같은 경우에는 철결핍성 빈혈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한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 생리양이 많거나 피를 많이 흘리거나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우병이 있는 사람한테서 수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계속 철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좀 사혈을 해준다든지 뭘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해줘야지만 나아질 수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 영양제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원래 철분이 펜턴 리액션이라 그래서 균을 죽여주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 안 좋은 것들, 감염된 거를 죽여주는 효과 때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게 철분과 구리 같은 게 많이 사용이 돼요. 펜턴 리액션이 철분이 많아지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럼 몸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럴 때는 꼭 병원 가서 피검사 해보시고요.
피를 뽑아내는 치료를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세포 내의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우리가 비타민 D를 충분히 먹게 되면 칼슘의 장 내에서 흡수가 되는 양이 한 10배 가까이 늘어나요. 특히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먹게 되면은 우리가 음식에 있는 철분을 굉장히 잘 흡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를 보충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동맥경화가 있는데 고지혈증도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도 있어요. 이때 골다공증에서 루틴으로 처방을 하는 약이 칼슘인데요. 이 칼슘이라는 게 뼈로 잘 못 들어가는 게 골다공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뼈로 잘 들어가게, 그 다음에 흡수가 잘 되게 해주는 게 비타민 D고, 그 다음에 혈중에 돌아다니는 거를 뼈로 넣어주는 게 비타민 K2거든요. 근데 이런 작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칼슘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다른 조직에 끼게 되고 다른 데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이게 조직에 석회가 낀 석회화 감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동맥경화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그 다음에 철분과 그리고 구리 같은 것들은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아연을 많이 먹었으면은 조금 보충해 줄 수도 있고 구리 결핍 증상이 나타나면은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그렇게 보충을 하시는 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꼭 먹지 않아야 될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칼슘, 구리, 아연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골종결자 미국 항명화 전문의 윤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